자, 제가 이제 여기 이미지에다가 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좀 디테일하게 추출을 해서 합성을 해주고 싶은데, 아, 과거에는 사실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되게 크게 해상도를 큰 걸 가지고 아까 배웠었던 그 퀵 마스크 모드를 갖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편한 기능이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그냥 편하게 드래그를 해서 일단은 러프하게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요, 이 그 빠른 선택 도구의 옵션 중에서 선택 및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고 눌러볼게요. 선택 및 마스크는 이제 이 기능을 누름과 동시에 새로운 창이 뜨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선택 및 마스크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머리카락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 및 마스크를 눌렀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지금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창이 새롭게 떴어요. 근데 이제 이 보기는 뭐냐면은 내가 추출하기 편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머리카락 추출을 할 건데 뭐 이런 게 이름이 왜 개미들의 행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치 마스크 모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중에 내가 좀 보기가 편한 걸로 해주는데 저는 보통 레이어 바탕으로 많이 해주거든요. 레이어 바탕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두 번째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다듬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메뉴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의 사이즈가 이제 중요한데 좀 확장을 해서 브러쉬의 사이즈는 내가 아까 그 대괄호 크게 눌러주거나 작게 축소해주거나 해서 살짝 한 번씩만 머리를 빗겨주는 느낌으로 한 번씩만 빗어줄 거예요. 너무 여러 번 하면요. 투명 배경이 같이 너무 선택이 되니까 머리를 살짝 가볍게 한 번씩 빗어준다는 느낌으로 머리카락 경계 부분을 한 번씩 드래그를 해줄게요. 자, 스페이스바 올려가지고 여기는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뭐 반경이라던가 매끄럽게 대한 값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지금 일단 기본값으로 해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러주면 얘가 알아서 머리카락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줬는데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영역을 이제 반전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아까 갖고 왔던 바다 이미지에다가 이동 툴로 가지고 올 건데요. 머리카락 부분이 자,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이 정도면은 정말 추출이 잘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아까 배웠던 그런 마스크 모드 이런 거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기도 살짝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추출이 잘 됐다고 봐요.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최대한 이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좀 트릭을 사용해 볼 건데 얘는 이제 없앨게요. 요거 내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 확인받을 건데요. 자, 나는 지금 배경이 너무 넓어가지고 굳이 넓은 배경을 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크롭을 좀 해볼게요. 자르기 해볼게요. 자르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선택을 해주고요. 나는 요만큼만 볼게요. 그래서 요만큼만 이미지의 자르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작업창을 이렇게 볼 거고요. 자, 배경도 복사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J 눌러서 배경도 복사를 해주고요. 나는 그냥 머리카락 3개 맞출래요. 그러면 컨트롤 U 눌러서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채도를 빼는 거 있었죠. 채도를 빼고 밝기를 약간 어둡게 해줄게요. 그래서 그냥 아예
요 안에 컬러를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티 안 나게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요 작업을 해서 저장해 줄 건데 내가 원래 학교에 있으면 뭐 여러분 사진 찍은 다음에 머리카락 추출하는 거 실습해보라고 할 텐데 우리는 그냥 또 줌 수업을 해야 되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요거는 그냥 JPG만 해둘게요. 완성 폴더에 4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추출을 연습을 해봤고요. 되게 유용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또 이제 포토샵은 생각보다 회사에서도 뭔가 작업할 일이 소소하게 꽤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는 나만의 또 스킬 중에 하나니까 활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 건데 어렵지 않고 금방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우리 학교 앞에 커피 맛집 있잖아요. 그 NINC 맞나? 엔킥바이 포에스트인가? 거기가 좀 커피 맛집인데 사장님이 그 내가 특별한 뭐 그런 스페셜 커피 같은 거 좀 주문하게 되면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서비스로 엄청나게 많은 또 스페셜 커피를 막 주셨는데 내가 그때 세 잔을 마시고 잠을 하나도 못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장님이 이 커피는 딸기산도 맛이 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마시면 정말 딸기산도 맛이 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그 로고를 매핑을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이 컵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어서 매핑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고에도 음영을 줄 수 있도록 해볼 건데 일단 선택을 먼저 원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원형으로 제가 드래그를 했지만 이 원은 정확하지가 않겠죠. 저는 좀 많이 해봐서 그나마 좀 비슷한데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배웠었던 선택 영역 변형이 있고요. 내가 옆으로만 좀 늘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옆으로 늘려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좀 디테일하게 뭐 영역을 1픽셀 축소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선택해 보면은 또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확인 눌러서 나는 약간 1픽셀만 줄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선택해 보면은 나는 축소만 1픽셀 하겠다라고 하면 약간 들어가기도 해요. 자, 됐으면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사실 이 지금 로고는 뭐 엄청 크게 막 어색하진 않지만 원래는 이렇게 입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입혀진 느낌을 형태 왜곡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로고는 지금 화이트이고 컵은 지금 음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가지고 상단 부분에 보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레이어 합성 기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약간 좀 셀로판지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셀로판지처럼 어떤 거는 밝게 합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어둡게 합성이 되기도 하는데 곱하기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화이트가 투명하게 합성되는 거거든요. 표준으로 봤을 때 화이트에 있는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자, 곱하기처럼 투명 처리가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로고가 종이에 입혀진 것처럼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곱하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매핑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미지에서 살짝 그 자유 변형 중에서 뒤틀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뒤틀기. 그러면 사실은 로고를 조금 더 투시에 맞게끔 원래 좀 넣어줘야 돼요. 원래는. 컵의 모양이 비슷하게 로고 자체도 살짝은 투시에 맞게끔 아주 조금. 이게 약간 틀어지면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해줄 건데 벌써 여기 약간 왜곡이 됐죠. 아주 조금씩만 해서 다 됐으면 확인 눌러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다시 돌려볼게요. 어색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원래는 내가 정말 정확하게 로고를 이렇게 컵에 매치한 것처럼 하려면은 원래는 사실 그런 기능을 좀 넣어주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JPG 저장만 따로 해볼게요. 자, 5번.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웬만하면 챕터 1을 좀 끝내고 싶거든요. 자, 요거 됐고,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기능을, 이게 뭐냐면은, 보호하고 싶은 부분만 보호하면서 나머지 늘려주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10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은, 원래 이게 완성된 거를 보면,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했었던 포토샵의 완성. 이거 볼까요? 지금 기린이 고개를 들고 있고 다리도 약간 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변형을 하게 하려면은, 아이고, 이렇게 변형하게 하려면은 어떤 기능으로 해줘야 되는가? 컨트롤 T 눌러선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뒤틀기 도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 기린을 뒤틀기 도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집에 보면, 퍼펫 뒤틀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퍼펫 뒤틀기는 이렇게 이 개체가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 개체가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작업들은 내가 그 인체 구조 같은 걸 좀 이해를 해줘야지 모양이 막 너무 이상하게 나는 기린을 꺾어줄 건데 뭐 이상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퍼펫 뒤틀기는 일단 먼저 내가 클릭을 해서 관절 있는 부분에다가 먼저 핀을 만들어 줄 거예요. 관절. 그러면 뭐 기린 같은 경우는 목에 관절이 있고 다리도 보면은 다리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발목, 발끝 뭐 이런 식으로 관절이 있겠죠. 무릎, 뭐 발목, 발끝, 다리도 이런 식으로 침을 찍어주고요. 그래서 관절을 좀 이해해주면 작업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내가 얼굴을 들어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절이 연결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지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도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살짝 다리를 좀 내주고 싶은데 관절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살짝 내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고개만 들어볼게요. 자,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요. 아까와 다르게 자, 컨트롤 Z. 자, 여기서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뒤틀기 도구를 활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자, 난 여기서 이 입을 살짝 이렇게 먹고 있는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입을 복제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가야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가서 입을 복제를 해볼 건데, 복사를 하는 기능, 또 복제를 하는 기능. 자, 도장으로 딱딱 찍어서 이 도장을 가지고, 자, 브러쉬를 좀 키워볼게요. 나는 얘를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찍을 때는 그냥 찍으면 안 되고요. Alt를 눌러서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복사를 할 건데 Al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내가 여기서 눌러주면은 Alt를 누른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살짝 조금 해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뭇잎이 복제가 돼요. 길이는 내가 마치 이제 기린이 이 나뭇잎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것처럼 응용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보면은 사실 이건 합성된 이미지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여기 보면은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번 도구라는 거는 약간 태운 것처럼 할 수가 있고 약간 밝게 번 도구는 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다가 다리로 누른 부분이 약간 그림자가 진 것처럼 살짝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살짝 다리가 닿은 부분이 약간 눌리켜진 것처럼 어둡게 바꿀 수가 있어서 제가 번 도구를 가지고 다리가 닿은 부분은
풀숲에 이렇게 좀 풀이 좀 눌려진 느낌으로 어둡게 바꿔볼게요. 기린 잠깐 눈 감겨보면은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제가 번 도구, 약간 태운 느낌으로 해가지고 기린의 발이 닿는 부분에 그렇게 살짝 풀을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으면서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보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 뭐 다리를 이상하게 점프하고 막 너무 이상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분명히 지금 이거 하면서 킥킥거리면서 다리 뭐 반대로 꺾고 뭐 날고 있고 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해도 좋은데 동작이 자연스러우면 돼요. 그건 내일 내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 원본 저장은 여러분들이 해주고 저는 일단 빠르게 하기 위해서 JPG만 저장을 해줄게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 볼게요. 번 도구로 그림자, 번 도구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번 도구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뭔가 태울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어 있으면은 번으로 할 수가 없죠. 지금 나는 백그라운드에,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번 도구는 내가 문지른 부분만 어둡게 약간 태운 것처럼 되기 때문에 좀 더 짙어지기 하는데 뭐 그림자 같은 효과로 할 수도 있긴 하죠. 레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음. 혹시나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한 걸 나중에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네. 자, 이제 저는 완성 폴더에, 잠깐만요. 네. 완성 폴더에 중간에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6번. 오늘은 좀 많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늘 거니까 이제 작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했고.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개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되게, 맛있는 커피를 써 끝나고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크레마가 풍성한 부분을 여기다 합성을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부분 선택을 할 때 너무, 지금 번도우가 눌려져가지고 어둡게 됐어요. 그러면 너무 선명하게 경계가 되면은 어색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선택을 하되, 그리고 좀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Alt 눌러서 Shift 키 눌러서 해주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포토샵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Alt하고 Shift 키 눌러갖고 드래그 하는 거. 저는 좀 안쪽으로 할게요. 안쪽. 안쪽으로 해서 밖으로 안 나가게. 왜? 나는 이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줄 거거든요. 우리가 경계를 부드럽게 하는 게 배웠던 게 뭐냐면 선택해서 수정, 그리고 우리 그때 그 경계를 부드럽게 페더 값 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값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값을 조금만 줘야 돼요. 뭐 나는 한 3 정도? 3? 그러기 위해서는 3보다는 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3이나 2 정도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거 닫아줄게요. 자, 10분 후에 끝낼 건데 자, 제가 이거 갖고 올 때 패더 값을 3으로 줬더니 경계가 3이라는 값만큼 좀 부드러워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위아래 좌우 툴 눌러서 좀 자연스럽게 했더니 이런 느낌으로 합성이 됐어요.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제 합성을 막 해볼 건데요. 요거 있죠? 실습. 자, 여기다가 이 파일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올 거냐? 물론 여기에도 지금 이 파일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합성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 얘는 아까 근데 크기가 약간 작아갖고 크기를 아주 조금만
원래 늘리면 안 되는데 아주 약간만 늘리는 거는 음, 미세하게 늘리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커피잔을 가져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림자가 잘 분리가 되는지 해볼까요? 배경을 근데 얘는 잘 안, 배경. 색상차가 아주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자, 일단 크레마는 여기에만 합성을 일단 먼저 해주고요. 우리 아까 만든 PNG 파일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PNG 파일 완성 폴더에 보면 두 개가 있지요. PNG 가지고 올게요. 제가 바로 파일로 안 가져온 이유는 파일로 가져오면 레이어가 좀 특수한 레이어가 돼가지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컨트롤 T 눌러서 회전해주고 약간 축소해주고 여기다 배치할게요. 엔터. 자, 이거 노트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치해주고요. 자, 요거 화분은 그림자를 좀 주고 싶은데 그림자는 앞에 있는 것과 유사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것도 사실은 분리가 돼야 돼, 그림자가. 근데 그림자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는 그림자가 자, 그림자 그럼 이 그림자는 최대한 각도가 얘랑 비슷해야 되겠죠? 각도는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그림자가 퍼지면 안 되니까 그림자의 크기를 네, 그림자의 거리를 살짝 그리고 그림자의 컬러는 최대한 이거 유사하게 근데 갖고 올 때 선명하지가 않았나 봐요. 이 그림자가 살짝 그러면 그림자 크기를 약간 크게 해서 살짝 좀 퍼지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확인. 내가 만든 그림자는 그림자 스타일을 복사해서 넣어줄 수가 있죠. 그림자 스타일 붙여넣기 해서 그림자를 붙여 넣어줬고요. 나는 이 개체는 여기만, 이 레이어만 컨트롤 U 눌러서 색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바꿔보세요. 컨트롤 D.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더 갖고 올까요, 얘가? 얘를 만약에 바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바로 파일에다가. 바로 갖고 오면은 엔터. 눌러주면 여기 보면 좀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제한이 있어요. 뭐 내가 이거 작업했을 때 특별히 제한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뭐 필터가 안 된다던가 뭐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요. 스마트 필터도 안 되고 막 그렇죠. 그럴 때는 얘를 풀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얘를 레이어 레스터화를 눌러야지만 일반 레이어로 바뀌어져요. 이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컨트롤 T 눌러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엔터. 여러분들이 봐서 내가 좀 이게 더 이쁘겠다 싶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면 돼요. 전 이렇게 해서 풀은 두 개를 갖고 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 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또 합성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작업했던 거 중에서 뭔가 갖고 와서 합성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했던 거 중에서 뭐 별로 컵도 지금 투시가 안 맞고 하니까. 자, 레몬? 레몬은 뭔가 좀 생뚱맞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스타일대로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줄까요? 빈자리가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장을, 여러분들은 저장 원본도 해주고요. 저는 일단 4번 저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가 중간 과제할 때 필수로 넣을 거니까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꼭 해주도록 하세요. 오늘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뭔가 많이 했거든요. 자, 7번까지 했어요. 자, 7번까지 했고, 나머지는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은, 에, 얘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한 거 해볼까요?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쉬워서 금방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3개 화일이 있잖아요. 3개 화일. 이 3개 화일을 내가 만약에 수동으로 이걸 전부 다 합쳐줘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얘 폭과 얘의 폭을 더해가지고 여기다 여기다가 확장을 해가지고 축소해서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 화일에 캔버스를 확장해서 얘가 합성이 되고 얘가 또 이렇게 합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중간에 값을 뭐 색감 보정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 기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화 기능에 뭐가 있느냐? 자, 화일에 자동화 오토메이트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중에 포토 머지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포토 머지 자동으로 나는 뭐를 갖고 올 거냐? 여기에 있는 화일 3개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바로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눌러주면은 얘가 알아서 막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진행을 알아서 사이즈를, 캔버스를 확장해주고, 파일 3개를 합성을 해주고, 겹쳐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스크 기능을 가지고 얘가 이런 작업들을 해줘요. 대신에 이제 이런 빈 부분들 있죠? 이런 빈 부분들은 크롭 시켜주면 되는데, 크롭은 여기에 나와 있는 크롭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작업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내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설명하고 바로 종료할게요. 자, 여러분들 내일 제가 확인할 거는 창문, 강아지, 머리카락, 기린, 그 다음에 노트랑 그 작업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한 개 더 있는데 창문까지 해서 여기 5개 화일을 완성해